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 25년 차 두 아들을 둔 전업주부예요. 다들 겪고 있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아이들의 반항 같은 흔한 일들을 겪고 이겨나가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아들 둘이 모두 대학에 입학하고 기숙사에 살게 된 후부턴 저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답답한 집구석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요. 제 결혼의 시작은 평범했어요. 남들처럼 제 남편도 처음에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닿이게 해주겠다며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겠다며 달콤한 말로 절 꼬셨지만 결혼 후 완전히 변해버렸죠. 결혼하고 2개월 만에 부부싸움을 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시어머니의 괴롭힘과 아들 타령에 계획에도 없던 아이를 성급하게 가졌어요. 다행인지 가진 아이가 아들이었고 임신 중에는 어머님이 절 안 괴롭히셨어요. 저는 첫째가 제 삶에 내려온 동아줄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견디기 힘든 괴롭힘과 남편의 무관심을 아이 덕에 겨우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첫째를 가지기 전에는 제가 이 집에서 있으면 안 될 사람인 듯 종년 취급을 하고 달달 볶았어요. 그때 당한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자다가도 몸을 덜덜 떨죠. 뺨 한두 대 맞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어머님보다 늦게 일어나는 날에는 시작부터 발길질이었어요. 지 아내가 지네 엄마한테 쳐맞는 꼴을 보면서도 눈 껌뻑껌뻑 뜨면서 다시 자빠져 주무시는 남편놈 때문에 배알이 뒤틀려도 그냥 그저 참았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죠. 그래서 밤마다 끄끄거리며 소리 죽여 울면서 참았어요. 그 우는 소리마저 시끄럽다는 듯한 남편의 타박도, 옷차림새 걸음걸이, 밥 먹는 습관, 반찬 가짓수, 집에 청결이나 가구의 배치까지 매일 트집 잡는 시어머니도 다 참았어요. 하지만 첫째를 가지고 10달 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죠. 결혼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뭐 잠깐의 시간이었지만요. 첫째 나고 바로 둘째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여기저기 철학전이나 점집, 무당집에 끌려다녔어요. 작은 절에도 여러 곳 다니며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난리를 쳤죠. 그때가 첫째 낳고 산후조리를 끝내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달그락거리는 몸을 가지고 끌려다녔죠. 그 와중에 제일 거지 같은 경험이라면 어머님이 어디서 주워 들은 헛소리인지 부산 끝자락 작은 절에 정신 나간 땡중이 있는데 그 스님이 딸다리를 쳐주면 아들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며 저를 끌고 그 절을 찾아가려고 했었죠. 그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는 어머님 눈이 정말 반쯤 정신 나간 미친년 같았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아가야, 네 남편의 내 아들이 3대 독자가 아니냐. 너는 아들 둘을 낳아야 안전하게 대를 이을 수 있어. 아들 하나만 더 낳으면 내가 정말 잘하마. 엄마 말 들어야지 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반쯤 돌아버려 처음으로 어머님 머리채를 잡았어요. 야 이년아 미친년아 하며 온갖 쌍욕을 하며 어머님과 싸웠어요.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집도 친정에서 해준 거였거든요. 눈이 반쯤 풀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집에 있는 남편 눈앞에 식칼을 꺼내와 제 손목을 그으며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더러운 새끼 개같은 놈 버러지만 또 못한 놈 하며 온갖 욕을 해대고 남편을 쫓아냈죠. 피가 뚝뚝 흐르는 팔로 엉엉 우는 첫째를 안아주고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2주일인가 어머님한테 모두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잘하겠다고 비는 모습을 보고 못 이긴 척 내 아들 아빠 없는 아이 만들기 싫어서 받아줬어요. 그러고 가진 둘째가 아들이었어요. 둘째 낳기 전까진 어머님 이야기 입에도 안 붙이던 남편은 아들 둘이니 엄마도 전처럼 그러진 않을 거다. 애들도 친할머니 사랑은 받아야지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다시 시댁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어머님이 제 눈치를 좀 보나 싶더니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결국 반복이죠 뭐. 몇 번이나 연을 끊니 이혼을 하니 반복하더니 결국 아직 살고 있네요.
죽나 사냐 바쁘게 살아왔고 시어머니는 수없이 원망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그렇게 원망하진 않았어요. 본인 키워준 엄마 두고 와이프 편 드는 꼴도 웃기고 그래도 밖에서 한눈 안 팔고 버는 돈 꼬박꼬박 입금하고 두 아들 키우느라 매일 마이너스인 살림에 얼마 없는 용돈으로 군말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더 이상 집구석에 붙어있기가 역겹고 조금이라도 제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하는 이유는 남편의 불륜 때문입니다. 아니 불륜이라 말하기도 우습네요. 전 제 남편이 아무리 제 상황을 방관하고 집안에 관심이 없어도 그래도 밖에서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일하고 이리저리 치이며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쓰럽다 생각까지 했었죠. 하지만 정말 제 망상이고 환상의 착각이었네요. 남편은 5년 전쯤부터 여러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용돈 핑계로 꼬셔서 원조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나이는 좀 들었어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원래 키도 좀 있고 못난 편은 아닌지라 그런 교제를 하는 학생들도 배 나오고 냄새나는 아저씨보다 저런 사람이랑 하는 관계를 선호했는지 다른 사람보다 적은 돈으로도 여러 학생들을 꼬셔 원조교제를 해왔더라고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둘째 아들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둘째가 올해 대학에 입학했는데 수능 끝나고 성인 된 후 친구들과 술 마시며 이리저리 다니는데 제 아빠가 자기 반 친구랑 모텔로 들어가더랍니다. 그 친구가 학교에선 원조교제 같은 걸로 유명한 친구여서 다음날 그 친구 연락처 찾아 어제 그 아저씨 이름 뭐냐고 물어보니 자기 아빠가 맞았다네요. 고민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애 아빠 머리채 쥐어뜯으면서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어떻게 할지 평생 해본 일이라곤 집구석에서 애들 돌보고 밥 차리고 청소에 빨래에 집안일 뿐인 제가 어떻게 해야 저 거지 같은 인간을 다시는 안 보고 혼자 살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지금 사는 집은 내 명의니 이 집을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남편에게는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자. 나는 내 능력으로 일어서야 하니 하다못해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 일 정도는 배워보자 싶어 알바를 다니게 된 거예요. 집에 박혀 남편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딱 1년만 참고 증거를 더 모으고 이 집에서 쫓아내 더러운 저 집안 인간들 꼬라지를 안 보겠다고 다짐했죠. 칼만큼 큰 두 아들에게도 제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고 동의를 얻었죠. 클 때는 그렇게 말 안 듣고 엇나가더니 정작 성인 되고는 너무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아들 둘 다 공부에는 뜻이 없어 첫째는 공고 나와 바로 공장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대기업 생산직으로 어린 나이 치고는 꽤 높은 연봉에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둘째는 공부는 싫은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수능에서 곧잘 성적을 받아오더니 지방에 4년제 간호학과를 붙어오더라고요. 아들 둘 다 먹고 살 걱정은 없을 듯하니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밖에서 일도 배우고 변호사 사무실도 종종 들리며 상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을 터뜨렸어요. 아들을 집으로 불러 남편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 갈라서자고. 나는 당신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걸 거고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한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제게 소리를 질렀고 저는 남편이 어린 학생들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나 불법 업소에 가는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남편은 제가 건네준 사진을 찢으며 제 멱살을 잡으려고 했고 남편의 불륜을 직접 목격한 둘째가 남편의 손목을 잡고 바닥에 내던졌어요. 참 그렇게 아들아들하던 집안의 자식 새끼가 제 아들 손에 바닥을 나뒹구는 꼬라지가 웃어 미친년처럼 깔깔깔 웃다가 겪은 서름이 억울해 울면서 바닥에 뒹구는 남편 위에 올라타 주먹질을 하고 울며 소리를 쳤어요. 내가 네 엄마한테 땡중 딸 쳐달라는 소리 쳐 들어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아버지도 건든 적 없던 뺨 맞아가며 아침부터 발길질로 하루 시작하면서 그래도 내 편 해주겠다고 네 믿고 이렇게 살았어. 이 버러지만도 못한 새끼야. 네가 인간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인간이면.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울며 소리치다가 저 말을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눈뜬 응급실이더라고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은 정말 극본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제게도 있네요. 지 엄마 죽는다고 손 꼭 붙잡는 아들들을 보고 그래도 내가 헛되게 살아온 건 아니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 집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텅 빈 공간이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냥 그랬네요. 결국 저는 남편을 소송하고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남편은 미성년자 성폭행 특별법이니 그런 걸로 잡혀가 벌금 내고 교육 듣고 그러고 있다고 첫째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 할머니, 시어머니는 저 찾아와서 죽인다고 난리를 치다 쓰러져 어디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살던 집을 월세로 돌려 받는 월세로 생활비를 하고 받은 위자료를 결국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카페 쪽방에서 작게 살림살이 두고 생활하는데 그마저가 너무 잔잔해 새로 사는 기분이었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고 그냥 그저 행복하게 살랍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